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되죠. 그죠? 그것을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뒷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괴로워지고, 내가 착하고 선한 마음을 먹어도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고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착각의 심리학, 우리가 왜 착각하고 왜 인지적으로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각의 심리학, 당신은 틀렸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실제로 저도 내담자 부부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아내분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못 써서 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정말로 명품도 사고 가장 좋은 차도 타고 그럴 거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편분은 정말로 이제는 돈 쓰는 게 무섭다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아파트도 대출 없이 작은 거라도 제대로 딱 마련해 놓고, 나머지 혹시 아플 수 있으니까 보험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놓고 다시. 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보험 같은 거 해약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좀 잘 묶어놔서 죽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자식들은 돈 때문에 애 먹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사건을 한 10년 정도 겪으셨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물론 설명할 수 있죠. 네, 이것의 시작은 칸트의 인식론에서 시작됐죠. 칸트가 처음으로 인간은 지 마음대로 다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이론,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이야기를 그때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더라. 또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꼈으니 빨갛게 세상이 다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식, 그리고 스키마, 각각 어떤 사고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네, 그것이 잘 작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훌륭하고 또 원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스키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착각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때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착각은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확증 편향입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신념이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존의 자기의 스키마를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만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에 뉴런,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물길 같아요. 한번 물이 쫙 흐르는 강이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죠? 모든 작은 물길들은 그 강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모자라서 그러나? 아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어떤 유튜브, 또 어떤 신문, 또 방송, 이런 걸 찾아 듣죠. 그러니까 계속 우파는 우파대로 그 신념이 계속 강해지고, 좌파는 좌파대로 그 신념이 계속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같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도 욕먹고 저기 가도 욕먹습니다. 왜? 듣기 싫은 얘기 아니까요. 예, 좌파도 저 안 좋아하고요, 우파도 저 안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우파도 이거 좌파 문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자신의 어떤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삶을 살수록 계속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축적하게 됩니다. 1979년 찰스 로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놓고도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후광 효과가 있죠. 후광 효과가 뭐죠? 후광이 뭐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렇게 뒤에 이렇게 확 빛나는 거 있죠? 그게 후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 하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지적 능력, 지적일 수 있고 또 능력도 뛰어날 것이다. 또 돈도 많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또 외모가 험상궂다. 뭐 이러면은 저 얼굴은 범죄자형이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어때요? 그 아주 흉악범들 TV에서 얼굴 공개하는 거 보면 우리 이웃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후광 효과에 많이 오염되고 있는 거죠. 소로몬 애쉬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따뜻하게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따뜻하게 그 사람들이 인식을 했대요. 실험 대상들이. 그리고 또 그 대상, 동일한 사람을 놓고 다른 실험군에서는 이 사람은 좀 차가워, 조금 쿨해, 냉정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실험 대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차갑고 냉정하구나, 좀 차갑네, 냉정하네, 까칠하네 뭐 이렇게 판단했대요. 그죠? 인간의 판단이 이렇게 이 오류가 많고 이렇게 취약한 겁니다. 아셨죠? 네. 또 있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요. 스스로 믿는 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나는 찌질해, 나는 가난해질 거야, 나는 불행해 이러면 실제로 찌질하고 가난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건강해, 나는 매력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자, 자기가 믿는 대로 정보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반대되는 정보가 들어와도 인지적으로 그것을 세탁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멋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받은 여자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내가 찌질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때요? 또 까였구나. 내가 그렇지 뭐. 근데 만약에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 난 잘생기고 멋진 남자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인식하죠? 바쁜가 보다.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판단을 하면 실제로 잘 될 확률도 더 높죠. 누구나 나는 좀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상대는 여유 있고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만든다면 분명히 진짜 미래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정보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자기 충족적 예언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인 좀 볼게요. 원인 왜 이럴까요? 네. 일단은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판단하고 싶어요. 정확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른 게 더 중요하냐? 정확한 게 중요하냐? 그럼 우리는 정확한 게 중요하지. 잘못된 걸 선택하느니 좀 기다렸다가 그게 낫지. 빠른 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선호합니다. 맞아요. 네. 또 두 번째는요. 생존 본능, 진화적 적응입니다. 원시 시대는요. 정확한 판단보다는 빠른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밤에 자는데, 동굴에서 자는데 쿵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공룡인지 아니면 그냥 땅이 좀 흔들리는 건지 아무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공룡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건지 딴 데로 가는 건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녀요.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족들을 깨워서 부족을 깨워서 다른 동굴로 피신하는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진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신속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또 정보 하나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룡한테 물려 죽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정보 자체도 반대되고 충돌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 자체가 너무 오염되고 너무 양이 많아요. 이런데 우리가 본성대로 급하게 빠르게 판단한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요. 예전에는 되게 빠르고 좀 어떤 스마트하게 뭔가 좀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막 처리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뭐 처리해야 될 서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 책상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그 약속한 것보다 한 이틀 정도 미뤄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류가 딱 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막 보고 뭐 서류에 서명도 하고 뭐 해결할 것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봅니다. 충분히 보고 놔뒀다가 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이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번째, 감정, 그 다음에 판단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단은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감정은 자극이 무의식을 때리는 겁니다. 탕! 이러면 어떻게 되죠? 훅 하고 감정이 올라오죠. 그쵸? 맞죠? 내 안에서도 쓱 하고 올라옵니다. 맞잖아요. 그러고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판단을 합리화시키죠. 우리 대표적으로 쇼핑하러 가면 그렇잖아요. 뭐 그냥 좋아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몽클레르 나도 한번 사 입고 싶었다. 근데 뭐 세일한데 아울렛 가니까 세일해. 그러면 일단 잡아요. 그 다음에 카드 긁습니다. 근데 옆에서 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면 야 그래도 이거 품질이 좋아서 20년은 입을 수 있대. 20년 못 입습니다. 가보십니까? 20년 입게. 네. 그 다 지금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지적인 그 처리가 원래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합리화 이게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착각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착각해서 어떤 판단이나 선택을 잘못했을 때 나의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심과 상관없이 삶은 괴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맞나?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던져놓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랬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또 반대 의견도 들어보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팩트를 체크를 하는 것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들 때는요, 한번 멈추고 생각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너무너무 급하고 막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조금 미룬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다가 세상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유보하세요. 예를 들어서 쇼핑 가셨다. 근데 원래 내가 계획하고 간 거랑 상관없이 너무너무 멋진 게 있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그거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거기서 나오세요. 일단 나오셔서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더 보세요. 그래도 생각나면 사야죠. 근데 그때 정도 됐을 때 아유 됐다. 다음에 사지 뭐. 그러면 된 거예요. 아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기입니다. 다양한 정보의 출처를 탐색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그런 어떤 정보 이런 것도 일부러 한번 찾아듣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인사이트도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치우친 어떤 잘못된 판단, 어떤 그 착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메타인지, 활용하기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으세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틀린 건 없나? 내가 못 본 건 없나? 내가 착각하는 건 없나? 이렇게요. 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분명히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오염시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기는 분명히 성급하게 결정하게 만들죠.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살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타인의 욕망에 의한 어떤 정보, 어떤 그 선택의 기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요, 삶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천천히,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